준비 되셨죠?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회 정도 걸쳐서 이제 여러분과 뵙게 되겠죠. 또는 이제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스터디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읽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리논증에 대한 예제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100% 진행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스터디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풀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겠죠. 자, 먼저 교재 다 받으셨죠? 이제 교재는 굉장히 두껍죠. 자, 물론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얇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표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해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죠. 언어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 있는 강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년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05년도 견습부터 해서요, 2012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될 문제들은 거의 전부 다 다루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나중에 스터디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거의 중요한 문제들은 다 여기 다뤄져 있고, 핵심적인 어떤 여러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여러분, 공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지원해야 될 직렬이 나와 있을 경우도 있고 제가 어떤 편집상 약간 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직렬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다른 직렬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자신이 얼마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그것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행 같은 경우 73.3점이 나왔죠. 근데 그 이전에 75점 정도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75점, 73.3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컷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거의 예를 들어서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상이 틀리게 되면 물론 재경직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올해 시험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는 꼴로 해서 이 전체의 문제들을 다 풀어가야 됩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넘겨볼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쭉 풀어보실 건데 나중에 이제 실전이 됐을 때 딱 네 문제당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에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예전 08년도, 07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컷 점수가 65점에서 68점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07년도 같은 경우는 글이 길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08년도 같은 경우는 논리 논증에 관련된 문제들이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시간 내에 읽으라는 말이냐, 이거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피드백을 받겠죠, 당연히. 그 다음 연도에서 상당히 글은 짧지만 논리적인 판단 과정이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다 평이 많았습니다. 09년도부터는 문제가 쉬워졌죠. 그리고 또 지나니까 아예 시간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굉장히 어떤 좋은 거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의 경쟁자, 물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정도가 되면 미리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모의고사 근처에 대해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납니다. 즉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어떤 자료나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봤을 때 충격이 상당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충격이 덜하죠. 왜냐하면 이거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떤 수학 능력 시험에 수능에 있었던 언어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물론 논리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충격이 상당히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도 되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언어는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공부를 먼저 하셨던 분들은 시간적인 압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분들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빠르게 풀어서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남고 검토할 시간을 가졌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다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언어 같은 과목이 굉장히 시간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상황 판단보다 자료 해석보다 평이해져서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판이고요. 제가 수년간 언어 이해나 언어 논리 강의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처음 받았던 충격이 아마 물론 이제 그래프나 도표를 어떤 대학교 공부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야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습니다. 처음 보시면 약간의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죠. 물론 잘하신 분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인문계열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미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스킬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공부하는 것만큼의 어떤 성취감이 있어요. 분명한 게. 그래서 점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황 판단도 물론 그 정도보다 낮지만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죠. 언어는 분명히 처음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충격도 덜하고 점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면 언어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해봤자 뭐하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자료 해석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고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료 해석 점수가 높게 나오고 상황 판단은 좀 과목의 성격이 좀 애매하죠. 이미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상황 판단의 어떤 상황 판단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본다면 첫 해, 둘째 해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뭐 예비 처음에 나왔을 때 예비할 때만 하더라도 언어하고 자료 해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문서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떤 도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과목을 정한 거거든요. 법학 적성 시험도 그렇고 모든 적성 시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없는 과목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 판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 해석, 즉 도표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생겼고요. 또 언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의 중간 단계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한 성격들의 문제들을 모아놨죠. 따라서 해마다 약간씩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어떤 법조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혼동을 주는가 하면 또 어떤 연도에는 뭐 어떤 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퀴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됨으로써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매우 어렵다라는 평을 받았고 아마도 올해 이미 기본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박종원 선생님 거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박종원 선생님은 정말 퀴즈는 잘 푸세요. 같이 보면 저도 같이 약간 자존심이 있으니까 서로 퀴즈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할 때가 있는데 박종원 선생님이 흔히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끙끙 헤매고 있으면 박종원 선생님이 와서 그게 왜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딱 질문하시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긴 정말 어렵더라고요. 상황 판단 문제는 어려운데 언어의 고민은 거기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이 됐습니다. 자료 해석 이제 뭔가 길이 보입니다. 상황 판단 길이 보입니다. 근데 언어 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안 하시다가 언어는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시다가 이제 모강 때 오신 거죠. 그리고 문제 푸시다가 아니 모강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기출문제 지금 한 달 딱 잡고 나서 다 풀었고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방법이 일단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문제 많이 푼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언어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11월, 12월까지는 모르겠는데 1월 정도 돼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돼서 파이널 모강 12월 말에 돼서 파이널 모강 진행하고 있는데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문제 많이 푸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8월 달에 오신 거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매우 많이 남았다. 물론 2차 과목만큼의 어떤 고지라는 게 분명하지 않죠. 외워야 되거나 암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아마 독해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분명히 짜셔야 되고 그런 만큼 노력한 만큼 분명히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방법은 정확하게 자신이 잡아야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기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지금 한 5개년도 중에서, 최근 5개년도 중에서 약 5분의 2 절반 정도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겠지만,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여기에 배우신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강사가 와서 오리엔테이션도 별로 없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압박을 주는 얘기만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강의인데, 그렇죠? 파이널도 아니고. 근데 제 강의는 뭐 이미 무료 공개 강의 들어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유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꽉 채워서 하는 편입니다. 거의 이제 쉬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시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 주위에서 보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힘들어지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와서 이미 여기 앉아서 오시는 시간이 걸리고요. 가시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앉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만큼은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여기서 뭐 농담하고 제 경험 얘기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시간 때우고 이런 식의 강의는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저한테 수업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어떤 무책임한 발언을 하자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1, 2, 3, 4회는 읽기 위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나눌 건데 왜 유형별로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아마 1, 2, 3, 4에 딱 들으면 이 유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실 거고요. 5회차부터는 빠르면 5회차부터는 논리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논리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인문계열을 선택한 게 우리나라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한데 물론 법대를 가고 싶어서 뭐 상경계를 가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뭐 행정학과나 또는 정치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이 싫어서 선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자연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는 영어가 싫다라고 해서 자연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과목이 싫어서 그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논리학 같은 경우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합리적으로 약간 계산은 아닌데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되고요. 수학하고 똑같죠.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암기를 한 것을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단계만 지나면요. 첫날 단계 딱 지나면 물론 그 첫날은 제가 뭐 농담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첫날만 딱 지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말이 되거나 또는 월요일날 보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복습하시고 나서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논리학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가 끝날 때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어떤 뭐 입시라든지 그 행외시에서 논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이 해설 보지도 않고 이거 다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내가 푼 것이 맞겠지라고 해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해설 보시기 무슨 얘기야 뭐 공식 나오고 뭐 무슨 논리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나중에 되면 제 이 강의만 끝나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푸실 거고 만약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석 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 오후 저녁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다음날 오후 저녁에 특강을 하거든요. 그 특강은 이제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유료로 제공이 되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제가 무료로 열어달라고 여기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입의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유료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날 와서 또 복습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총 4회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될 건데 그 강의 와서 들어보시면 또 한번 복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뭐 논리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한 해에 한 문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이해의 과정이 먼저 전제가 된 상태에서의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갖고 와. 뭐 스터디 하신다면 나한테 다 갖고 와. 뭐 어디서 예제 갖고 다 갖고 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붙게 될 겁니다. 제 강의는 제가 이제 좀 제 스스로의 어떤 자찬을 하자면 완성형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사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강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읽기나 문제나 어떤
그 논리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 잘하는 과목을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6페이지 보셨는데 여기 73점, 75점 보셨죠? 목표가